한 여름밤,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민수는 그날따라 더운 날씨 때문에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창문을 열어놓아도 들어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 대신 찝찝한 습기뿐이었다. 침대 옆에 놓인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한층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철컥거리는 소리와 무언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다. 민수는 계속 반복되는 그 소리에 참을 수 없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았다. 그 소리는 계단 아래 1층 복도에서 나는 것 같았다. 1층은 오래되어 텅 빈 상가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며 한 층씩 소리의 근원을 찾아갔다. 복도는 형광등이 나갔는지 어두침침했고 가끔 반딧불처럼 깜빡이는 작은 전구들만이 좀비처럼 붙어 있었다.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고 한 점포 앞에서 멈추어 섰다. 그곳은 몇 달 전 폐업한 낡은 카페였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수는 무언가에 홀린 듯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더 명확히 들으려 했다.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마치 그 소리에 무언가가 그를 이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삐걱거리며 살짝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카운터 뒤에는 쌓여있는 박스들만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방금 어떤 움직임이 보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수는 기웃거리며 문 안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그 순간 그의 뒤에서 문이 쾅 닫히며 플래시가 터지듯 불이 꺼졌다. 민수는 당황하여 두리번거리며 문 쪽으로 향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발밑에 무언가 끈적한 것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 공포가 민수의 온몸을 휘감았다. 머리 위에서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우문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낮고 거친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민수는 소리 나는 쪽을 향해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곳에는 불빛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화면에 조그마한 빛이 공포 속에서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 민수는 불안에 떨며 스마트폰의 후레쉬를 켰다. 그 빛은 곧장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그림자를 비추었다. 그 정체불명의 그림자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곧 초췌한 얼굴과 퀭한 눈빛을 지닌 중년의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의 입에서는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에 묻힌 자들은 너와 같이 나를 방해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민수는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곳에 더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목을 감싸고 있던 무언가를 뿌리치고 카페의 유리창을 향해 몸을 내던졌다. 유리창이 폭발하듯 부서지며 민수는 바깥으로 나가는데 성공했다. 밖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하고 고요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택가 쪽으로 도망쳤다. 그의 머릿속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그 다세대 주택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가끔씩 새벽에 듣게 되는 기이한 소리를 피할 수는 없었다. 몸서는 소리에 기상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그날 밤의 기묘한 사건을 다시 경험하게 될까 두려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카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고 지나가는 이들 사이에서 가끔씩 소름 끼치는 소문과 함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민수는 다시는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이후 기억 속에 각인된 그 중년 여자의 퀭한 눈빛과 거친 숨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에 겪었던 실화다. 그때 나는 시골에 위치한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그들 사이에선 항상 이상한 소문이 돌곤 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마을의 곽에 오래된 저택에 관한 소문이었다. 그곳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밤마다 창문을 내다본다는 얘기가 많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낡은 괴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저택에 관한 호기심이 차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호기로움은 이성을 넘어섰고 친구 2명과 함께 그 저택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어느 어두운 밤 우리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들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오래된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주위로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듯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고 이상한 냄새가 허공을 맴돌았다. 드디어 저택 앞에 도착하자 문은 오랫동안 열린 채로 버려져 있었다.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내부로 들어섰다. 안은 고요했지만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바닥은 오래된 나무 판자로 되어 있어 조금만 발을 디뎌도 끼익거리는 소리가 났다. 우리는 손전등으로 천천히 주위를 비추며 저택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각 방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옛 가구와 장식품들로 가득했고 벽에는 누군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때까지는 그저 불편할 정도로 오래되고 버려진 풍경일 뿐이었다. 그러나 2층을 오르자 상황은 점점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다. 복도의 끝에 위치한 방은 문에서부터 강한 기운이 느껴졌다. 겁에 질린 우리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복도의 끝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를 향해 다가왔다. 손전등을 켜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발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재빨리 저택을 나섰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달리며 마을로 내려왔다. 그날 밤 우리의 탐험은 그렇게 끝이 난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 방 창문에 그 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감정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을 마주친 순간 나는 심장 한 구석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말했지만 그들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나는 그 이후로도 밤마다 그 여자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그 마을을 떠났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어떤 집이든지 창가에 선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오르며 여전히 꿈속을 떠돌았다. 공포는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여자를 떨쳐내기 위해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끔찍한 창백한 눈빛은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1998년 가을, 나는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갔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다. 어느 날 밤늦게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따라 안개가 짙게 내려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겨울바람은 매섭게 나의 몸을 파고들었다. 집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야 했는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막차가 끊긴 뒤였다. 할 수 없이 택시를 잡아 타려고 했지만 그날따라 택시도 마땅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갑자기 낡은 버스 한 대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을 깜박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이 시간에 버스가 다니긴 하나?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 버스는 내 앞에 멈춰섰다. 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버스에 올랐다. 버스 내부는 낡고 어두웠고 승객은 나를 포함해 단 3명뿐이었다. 문이 닫히고 버스는 조용히 출발했다. 피곤했던 나는 이내 졸음에 빠져들었다. 얼마 후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창밖에는 빛 한 점 없는 어두운 숲이 보였고 도로 위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버스는 한적한 시골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내가 아는 익숙한 길은 아니었다. 이상함을 느낀 나는 버스 운전기사에게 다가갔다. 그러나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내려야 할 곳이 아닌데.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승객 중 한 명인 젊은 여성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고 내 머릿속에는 점점 더 불안감이 밀려들었다. 다른 승객들 또한 그녀의 말을 듣고는 어딘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듯했다. 버스는 계속해서 나아갔다. 창밖의 숲은 점점 더 깊어졌고 이상한 기운이 주위를 감쌌다. 그때 나는 문득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데 그 얼굴은 나의 얼굴이 아니었다. 창문에 비친 것은 무표정한 어떤 남자의 얼굴이었다. 소름이 돋은 나는 황급히 창가로 다가가 얼굴을 확인했다. 그러나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그 얼굴은 다시금 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힌 나는 버스에서 내려야겠다고 결심했다. 용기를 내어 비상벨을 누르고 버스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버스가 멈춘 순간 나는 급하게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나를 강타했고 안개 섞인 밤 공기가 폐속 깊이 파고들었다. 눈을 떠보니 나는 숲속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도로에는 버스라곤 없었고 주변엔 적막만이 감돌았다. 그 순간 머리 위로 달빛이 스며들며 숲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멀리서 부엉이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어느새 발 아래서 들리는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로 바뀌어갔다. 나는 숲속을 헤매이다가 간신히 도로를 찾아 다시 나왔다. 그리고는 근처 경찰서로 달려가 그날 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하지만 경찰은 곧잘 믿어주지 않았고 나는 그 일 이후로 한동안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버스는 그 마을에서 다시는 목격되지 않았다. 몇 년 후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회상하며 관련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버스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령 버스로 불리며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버스를 탄 사람들은 모두 서로 다른 괴담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나는 그저 운 좋게 빠져나왔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의 일은 여전히 나에게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그리고 아직도 간혹 그 숲 근처를 지날 때면 낯선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느낌이다. 그때의 공포와 신비로움은 아마도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